안녕하세요, 옥티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랑 특성화 고등학교랑 과연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되는지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옥티입니다. 평소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중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 잘 보시고 좋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짠! 여기 특별 출연한 핸디쌤입니다. 핸디쌤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핸디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제가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신 취득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내신 취득이 어렵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쉬운가요?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보다는 뭐 2배나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경우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고등학생이 된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서 적용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성적이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돼요. 실제로 선생님 반 아이들 중에서 2개의 중학교에서 전교권에 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한 학생은 제가 봐도 정말 효율적이고 본인에게 딱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고등학교에 와서도 전교권에 들 수 있었지만, 다른 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 후 갈피를 제대로 잘 잡지 못하더니 등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미리 찾아두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을 잘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이 많아요. 이 말도 역시 사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중요하다고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나 어쩔 수 없이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다만 중학교 때 성적이 그리 높진 않았던 학생들은 오히려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성적대의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다시 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보통교과라는 거, 예를 들면 국영수 같은 과목들이 난이도가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평이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내신을 취득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획기적으로 내신이 훅 오르는 그런 학생들을 목격한 경험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특성화 고등학교라서 내신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내신을 취득하는 거예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했을 뿐인 거죠. 두 번째, 면학 분위기. 인문계 고등학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막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휩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확실히 인문계 고등학교가 면학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내신이 중요하다는 것과 수시에서 학생부가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면학 분위기가 더 잘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여학생들이 많으면 내신 취득에는 불리한 면이 있으니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실 모든 학교가 그렇겠지만 학교별로 차이가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학과별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학교별로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중상위권의 내신이 집중되어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나고 중하위권 내신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활기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보통 교과에 많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 수업을 들을 때라던가 그냥 전체적으로 면학 분위기가 가끔 해이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본인이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좀 더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마밤. 주로 배우는 게 어떤 걸까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 일반적인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 등을 배우는데요. 특히 보통 교과로 말할 수 있는 국어, 수학, 영어의 비중이 정말 큽니다.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이상은 거의 매일 국어, 수학, 영어 수업을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국어, 수학, 영어의 기초를 다지고 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학교 행사 중 교내 대회도 역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국어는 쓰기 대회, 수학은 경시 대회, 영어는 말하기 대회, 사회는 탐구 보고서 대회, 과학은 경진 대회 등이 이루어집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비슷하게 국영수사과 위주로 공부를 하고 전문교과는 조금만 넣어서 구성을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문교과의 비중이 매우 높아져요. 심지어 3학년 때는 수학 교과 실수가 2시간 정도만 있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교과의 비중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진학하는 것이 목적인 친구들은 그 보통 교과를 단단히 다져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과 내신의 격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꼭 공부해야 되는 친구라면 보충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전문교과의 경우는 사실 과목명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은데 그냥 학교에 오시면 기초부터 찬찬히 알려줄 수 있으니까 처음 한글을 뗀다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특성화된 과목을 학교 행사 교내 대회에서 다루게 돼요. 전문교과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런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겠죠? 마지막입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가지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핸디쌤부터 해볼까요? 네.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체적으로 20-30%의 학생이 전문대를 진학하고 40-50%의 학생이 4년제 일반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요. 따라서 대학 진학에 대해서 중학생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본인의 적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서 적성을 알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아직 여유가 있는 지금부터 본인의 적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면 진로를 빨리 결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자신의 진로에 맞게 본인의 생기부를 만들어가면 훨씬 유리하니까요.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지금부터 깊은 고민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핸디쌤이 말씀하시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친구들도 학과 체험 같은 것도 미리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깨우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성화 고등학교는 크게 취업과 진학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마 취업이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취업인지 진학인지를 1학년 때부터 계속 고민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고민을 합니다.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성화고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진로를 확고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취업이면 무조건 취업이다 이게 아니라 취업에서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희망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금융권을 희망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회계 쪽을 잘해서 회계 쪽, IT 쪽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확실히 다지고 내신은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에 따른 자격증 준비 같은 것도 철저히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진학도 내신 위주로만 준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목표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3학년이 돼서야 1, 2학년 때 삶을 후회하는 친구들 사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아마 비슷한 것 같죠, 우리? 네. 네. 어디서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맞아요. 거죠. 자, 지금까지 옥티와 핸디쌤의 인문계고 특성하고 비교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려 볼게요. 혹시나 더 궁금한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 2탄 있다는 게 될까요? 네, 2탄도 준비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열띤 호응과 댓글 반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